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2022년 사업설명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사업설명회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2년 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설명회의 내용이나 무단 목재 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 중 녹화, 캡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중 질의는 채팅창을 통해 해주시면 담당 선생님들께서 화면을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본 설명회의 안내는 채팅창을 통해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중 화면이 인식되어야 하며 설문조사 참여 후 3일 이내에 저희 수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료증은 2월 18일 금요일 날 12시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12시 이후 문자와 채팅창을 통해 교육 종료와 설문지 안내창이 나갑니다. 설문조사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저희 센터장이신 정혜원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며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원장 등 총 37년의 경력과 교육연구소 소장, 다른 영등포구 육아조합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장님을 모시고 2022년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줌 회의에는 저희 직원들이 2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저를 서포트 하려고 들어와 있긴 해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은 채팅창에서 수정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채팅이 뜨면 그거를 보시면 제가 실수로 잘못 얘기한 거를 거기서 커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센터 사업 보고회와 설명회를 들어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 PPT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모든 내용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PPT입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센터들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저희 센터 이 사업 설명회를 들어오신 원장님들 되게 멋지세요. 보육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됩니다. 그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되면 그거를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평가제의 실행과 더불어서 보육사업 안내가 각 지자체나 원장님들께 배부가 됩니다. 이 구조는 이 어린이집은 인가기관이기 때문에 인가를 해준 그 시설, 그 기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집 운영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육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성행동지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 기타 등등 어린이집에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데 저는 2년 전 2020년도 1월에 여기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왔거든요. 근데 전화를 참 많이 받아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궁금한 것도 저희 센터로 오고 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궁금한 것도 저희 센터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이전에 경기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영유아보육법 7조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요. 설립 목적은 이겁니다. 어린이집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지원해서 그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 여기 화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제공 및 보육교육원,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경기도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지요. 큰 데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특징은 뭐냐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그 기준으로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 파란색으로 줄쳐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경기도 북부 지역 8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 이 줄 쳐 있지 않은 부분들 있죠. 거기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21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남부에 20개의 시군이 있는데 21개 육아종합지원센터인 이유는 수원이 2개예요. 수원시와 수원시 동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 있다고 그랬죠. 특히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역시 특이합니다. 저희 북부 지역의 10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연천과 동두천 2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인 연천과 동두천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이 지원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남부 쪽에서 하는 교육이나 사업은 북부 쪽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아마 저기 북부 쪽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 빠졌대요. 남부 지역에 양평에 여기 양평에 빠졌답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 직원들이 오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네요. 여기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평이 빠졌네요. 양평이 맨 마지막으로 설치된 지역이라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경기도 남부센터와 북부센터가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 북부센터에서는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영유아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인성교육은 경기도 조례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경기도에서 적용하는 법안에 인성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은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일반적인 교육 같은 거는 남부 쪽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북부 쪽 교육을. 근데 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거는 저희 북부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안에는요. 어린이집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현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센터 소개를 잠깐 드리고 갈게요. 비전입니다. 행복한 아이, 신뢰하는 부모, 즐거운 어린이집. 엄청 크죠?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진짜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부모들은 신뢰하고, 부모들이 좀 어린이집도 신뢰하고 센터도 신뢰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교사들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즐거움이 단지 유희, 오락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출근하기가 행복한 교사. 더불어서 국가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2021년도 10월에요. 조사를 한 걸 보면 전국에 33만 명 정도의 보육교직원이 있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동학대 기사가 나오면 33명 모두 다 아동학대 유발자로 생각하는 게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교직원들도 시각을 정확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장 선생님들도요. 부모님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전국에 2002 이렇게 기준에서 하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33만 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한 거예요. 일반화시키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어디든 가서 나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들이 즐거운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제예요. 육아지원, 부모지원, 어린이집 지원. 그래서 저희의 숙제예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오늘 안 끝납니다. 점심시간 이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왜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냐면요. 저희 센터에서 세팅되는 모든 교육과 지원이 이 중점 추진과제의 기초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준비되는 교육이나 지원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센터 현황은요.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0년도부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탁을 통해서 제가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됐습니다. 조직은 올해 조금 수정이 있었어요. 육아정책과 인성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직 규모는 총 22명입니다. 저까지 합해서요. 그래서 보육전문요원과 운영요원, 상담요원 선생님들이 관리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여기에 대체교사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천 동두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된 지역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연천과 동두천 대체교사가 15명 내외로 있어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인성사업, 기타 사업. 근데 기타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북부 쪽에 있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유관기관 연계하는 걸 참 중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어린이집 원장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했는데 굉장히 입에 안 붙더라고요.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도 보육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적인 개념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일단은 2021년도 사업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1년도 사업 결과를 근거로 2022년도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속적인 5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하셔야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 결과에 다 횟수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하실 때 이렇게 5년 동안 한 내용을 사업의 수로 교육은 몇 번 몇 명 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여러분이 진짜 잘 운영한 내용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업 결과 보고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별표 없어졌네요. 여기 별표를 친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별표 있죠. 이 별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인 연천군과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요. 이 연천과 동두천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별표한 내용은 저희는 연천과 동두천을 지원하지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지자체 예를 들어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럼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앙연계교육이 있고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연계교육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책을 가지고 왔어요. 표준보육가정 놀면서 잘한다 교육과 표준보육가정 해설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 표준보육가정 해설서 교육은 옛날에는 표준보육가정에 나오면 3차까지만 해도 교사용 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유아 놀이를 강조하고 교사의 지도보다는 교사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보육과정이기 때문에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설서 안에 놀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설서 교육은 이렇게 된 책이에요.
국가적인 표준교육과정과 더불어서 나온 해설서를 이 해설서 내용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해설서 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걸 들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지자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시도와 시군구센터 모두 다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 교육은 이렇고요. 놀면서 잘한다는요. 놀자라는 그 앞자만 떼서 놀자라고 합니다. 이 놀자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놀이 지원할 때 뭐 영아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유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유아 중심 교육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사실은 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놀면서 잘한다라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럼 요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표준교육과정 해설서는 표준교육과정과 더불어서 나온 국가적인 책을 안내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놀면서 잘한다는 저희 북부센터는 연천과 동두초 10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놀면서 잘한다 저희 센터에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어려우시겠어요? 저기 원장님 어린이집이 속한 지자체에서 할 때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북부 전체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하려면 집합연수를 들으셔가지고요. 그거를 들어야지 그 교사 지원금의 기준이 됩니다. 네, 표준교육과정 해설서 교육은요. 네, 유아담임 교사도 받으셔도 돼요. 물론 영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쉽다 뿐이지. 근데 교육을 들으면 사실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 게 요즘 애기들이요. 굉장히 커요. 말도 잘하고. 근데 제가 교사 시작할 때보다 애들이 여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1인식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유아들도 영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아 선생님이 영아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해설서 교육을 들어갔고요. 그 마음으로 유아들을 봐주면 걔네들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는 저희 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꼭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3월에 2월에 올리자마자 금방 마감됐어요. 3월에 누리과정 맞는 교사들이 빨리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담당하는 선생님 꼭 이야기하려네요.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듣기 전에 그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야지 집합 누리과정 집합연수 대상이 됩니다. 그거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안 잊어버렸네요. 안전교육은 다 발표 쳐졌습니다. 여러분 지자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할 거예요. 안전교육, 다양한 안전교육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권리존중, 기타 안전교육.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생각으로는 이따 계획할 때 말씀드려야지. 근데 지금 성미 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교육 직전입니다. 올해 안전교육은 원장님 선생님들이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듣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어린이집당 1인이 아니라 1인이 듣고 전달 연수해라 대면으로 했을 땐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어디 담당으로 하던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이 완전히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정서학대 이런 것만 학대가 아니라 교사로서 교사답지 않은 건 학대다라는 컨셉으로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바뀐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심폐소생술 교육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컨설팅은요. 저희 센터는 연천과 동두청 막 별표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자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여 설명회는 저희 센터가 해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상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접근성을 높여드리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표교육 같은 건 연천 동두초 대상이고요. 경기도에는요. 되게 독특한 직종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요? 평가제 지원과 재무회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다 시도랑 시군과 상관없이요.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를 1인씩 배치했습니다. 2인 있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 규모가 크면 2인 배치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현장 컨설팅도 하고 재무회계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써요. 연천동두천 대상으로. 열린 어린이집, 올해도 열린 어린이집 들어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연천동두천은 저희 센터에 현장 컨설팅을 부탁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설명회나 사업 설명회 같은 건 북부 시군 모두 대상으로 저희 센터가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속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급식 안전관리는 작년에 그 식품위생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된 내용이 있어서 올해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무, 행정, 법률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노무는요, 들을수록 헷갈려요. 들을 때마다 새로 듣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강으로 많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체계구축 아시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성남시에서 영유아 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 성교육 체계 구축이 많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네, 사실 어린이집에 한 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성교육 담당 교사가 정해져 있는데 초기 교육은 이거 있죠. 성교육 체계 구축의 기본적인 교육은요. 이 뭐 우려할 수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했는데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어린이집 성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새로 개발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거의 다 이걸로 할 것 같으니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취약보육은 연장 다문화 장애아 교육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학습 공동체는 작년에도 운영했는데 이따 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관리 대응은 저희 뭐 성행동 문제 관리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의 성행동 문제 관리자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리플렛도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뒤에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대체교사 지원하고 있고요. 보육교직원 상담은 아마 시군센터보다 시도센터에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시도센터, 저희 북부센터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서 이 모든 거는 계획에서 다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공통부모교육, 특히 평가하시는 어린이집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가에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꼭 지원해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부모가 안에 있는 체험활동도 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있기 때문에 네, 책자들이 저희 센터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송호 꿈나무 원장님 어느 시군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대면으로 했을 때는 교육을 들어오러 오시면 한 권씩 드렸었어요. 근데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년 동안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택배회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자료를 전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대부분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사랑 놀이터라고 뒤에 말씀드릴게요. 놀러 오세요. 아, 포춘이시네요. 네. 시바어르지 컨설테이션 따고 지금 선생님이 다이렉트 메일로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저를 서포트하려고 저희 직원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네. 저희 센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네요. 양육 상담도 이거는 사실 양육 상담이요. 온라인 발달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널리 알려야 되나 과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지도사도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는 직종입니다. 저희 북부센터에서 남부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게 놀이지도사인데 여러분은 사실 놀이지도사를 근접 지원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놀이지도사 선생님은 경기도 모든 지역에 있는 아이사랑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운영요원과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키트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경기도 전체의 부모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경기도 전체에 시간제 보육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인성지원 사업입니다. 인성지원 사업은 4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육교직원 인성함양 및 인성교육 확산. 여러분이 인성교육이요. 따뜻한 선생님 밑에서 따뜻한 아이들이 자란다라는 컨셉으로 인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컨셉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 친화적 보육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아까 인성사업은 경기도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 전체에 인성이 만들어진다는 좀 애매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인성을 가진 아이들, 따뜻한 인성을 가진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요. 네,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일 수도. 인성교육 시범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더불어서 그 운영된 시범어린이집 기준으로 우수어린이집 선정하고 계획에서 다시 쫀쫀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정어린이집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부모들 교육 3회차로 이름은 참부모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올드하다고요. 네, 올드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올드와 뉴가 없어요. 육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전달해 드리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신청하세요. 네, 저기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 교육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 저기 참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부 쪽에 아시는 원장님 있으시면 소문 안 내도 돼요. 내일 남부 쪽에도 이 인성교육 사업을 제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적으로 강사진을 교육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할 겁니다. 인성교육 정책 지원체계 활성화입니다. 사실은 북부 지역 쪽 원장님들은 이 인성교육 정책 지원체계 활성화를 많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저희 늘품숲이라는 데가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는 인성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거기 이름은 인성을 체험할 수는 없다라는 컨셉 하에 품성을 조금 더 따뜻하게 기르는 뭐 기본생활, 뭐 약속 지키기 그런 컨셉으로 늘품숲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체험하는 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돼요. 좀 치사하긴 한데 무료예요. 이렇게 강조하면 좀 웃기긴 해요. 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아이들이 체험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늘품숲 이용 방법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이 뭐 유튜브 같은 데 탑재해서 아이들 그 눈으로 보면서 웃기긴 하죠.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데를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가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거기서 눈으로 본 애들이 조금 풀려서 체험하러 오면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컨셉으로 이 비대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렸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버 인력. 아마 늘품숲에 오시면 할머니 선생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더불어서 이 할머니 선생님이 할머니들 왜 애들 손주 이뻐하는 것처럼 영상도 찍어서 뭐 손유유도 해주세요. 어찌나 귀여우신지. 그래서 실버 인력에 대한 인성교육도 하고 있고요. 체험형 버스입니다. 너무 먼 지역 있죠. 너무 먼 지역은 저희 늘품숲 보시기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따 계획에 쫀쫀하게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연구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1년 실적이에요. 아까 국공영 어린이집 원장님 5년 동안 실적을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리면 엄청나 보입니다.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보여요. 막 1000건, 10,000건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온라인 홍보는 44,000 이상을 했네요. 네. 네, 고생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아까 계속 리플레이 돼갖고 좀 지겨웠던 영상 있죠.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뭔가 부모는 부모 교육은 어떤 게 있는지 놀이지도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 토리 아저씨가 영상으로 해갖고 막 마술 이런 거 공연하셨어요. 비대면 공연. 그분이 센터 홍보 영상도 만들어 주셨고요. 집버스에도 많이 탑재됐습니다. 줄여서. 그래서 아이사랑을 토닥토닥 스토리 저 여기 있네요. 그나마 1년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백포 영사. 이 토닥토닥 스토리북은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머님이세요. 제 가정에 토마토로 고추장 만들기 키트를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 키트를 가정에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추로 빻아서 고추장 만들었는데 너희들 매워서 못 먹었지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데 제가 지금 인성사업에서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키트 제공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혹시 좀 눈여겨보셨다가 이런 가정에
제공하는 키트가 좋은 게 있다. 그럼 어린이집이랑 연결해서 어린이집 부모님들한테 홍보도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교사 홍보 영상 굉장히 재밌어요. 보육교사 자격증 있으세요? 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렇게 메인 잡을 갖기는 싫고 중간중간에 알바로 비정기적으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하루 근무해도 되고 이틀 근무해도 일당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로 널리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스토리북이요.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사업 보고대에서 우수 운영 자리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랑한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 이런 정보 이렇게 하고요. 뭐 이벤트도 진행했어요. 막 선물 보내드리고 초성 이벤트 니은, 이응, 리을, 비읍, 티귿티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초성을 보내주면 그중에 몇 분한테 선물도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 인스타그램에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이런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사회 연계로 경기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영양교육 더불어서 저희 센터는 올해 원장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야간대학 교수를 한 20년 했는데 그때마다 학교에서 좀 잘 가르쳐 보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쳐 보내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냥 변명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뇌 교육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10개 대학에 동아리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인성교육 계획에서 해야겠네요. 여기 없네요.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유경기관이라 MAO 같은 걸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채팅 쓰실 줄 아시죠?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너무 말이 빨라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시잖아요. 그럼 채팅창에다 적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말을 보통 때보다 더 빠르게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름이라며요. 저희 센터는 경기도 북부청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 그 북부청사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전 출근하자마자 식단표부터 보거든요.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런 행복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한테는. 그래가지고 봤더니 와, 그걸 통해서 오늘이 보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곡밥이랑 나물이 엄청나요. 없어지기 전에 먹으러 가야 돼서 이렇게 빨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톡 주셔가지고 채팅 주셔가지고 계속 모터를 달아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함께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언제나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연천과 동두천 대상으로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 교육에 이 교육을 꼭 듣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포천시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포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락을 해도 될까요? 그럼 하세요. 그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교사 교육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 아까 말씀드린 전부 다 동둔천 연천 전부 다 아니군요. 해설서 교육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설서와 놀자 교육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되게 멋있으세요. 왜 멋있으시냐면 3월 8일인가 저희 센터에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교육이 있습니다. 네, 한 학기를 시작하는 기념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다 하고 딱 했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거는 북부 지역 쪽에 있는 10개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모두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교육이긴 합니다. 근데 1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100명인가? 아닌가? 선생님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한 정원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로 300명인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멋있으시다고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3월 8일 초에 계획한 이유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올해가 시작하기 전에 국가 수준인 표준보육과정을 이해하면 올해 진행이 훨씬 더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컨셉이었거든요. 그 컨셉의 목적을
100% 이해하시고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채팅이 올라왔네요. 표준불가능 했었어 100명 계획 140명 정도 신청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놀이학습 공동체 이거는 뭐냐면은요. 저기 표준부회가 좀 바뀌고요. 이 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바뀌었다며 막 그런 얘기하는 분 많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냐면 여태까지 우리들 애들한테 갖가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태까지도 놀이로 가르쳤는데 이 놀이의 본질에 집중하는 걸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정됐을 뿐이에요. 라고 자존감 있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멘붕이 된 이유는 여태까지 하던 내용, 뭐 대소근육 활동 매일, 언어 활동 매일, 나머지 소소하게 3번씩이라는 평가 지표를 근거로 했던 내용이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 컨셉으로 가서 어린이집이 너무나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직접 지원을 해서 이 놀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8개 시군센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입니다. 같이 놀이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이 8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학습 공동체라는 이름은 아니어도 여러분은 어린이집으로 가서 지원하는 거 컨설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더불어서 약간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군이 어린이집이 속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 놀이학습 공동체를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은 조금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 교사했을 때는 번거롭고 귀찮아야지 크더라고요. 커서 오래오래 가늘고 길게 이 보육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매뉴얼도 제작하고 그래서 네. 시군센터에 놀이학습 공동체를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서 이거를 배부한 다음에 이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모집하고 그 모집한 다음에 컨설턴트 있죠. 여러분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직접 가면 좋겠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도 오미크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요. 직접 가거나 온라인으로든 뭐 컨설턴트가 가서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준으로 이 놀이학습 공동체를 참여하신 교사 대상, 원장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작년에 보면 원장 대상으로 교육할 센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이 놀이로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시군이 어린이집이 속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신청하고 컨설팅 참여하고 투어 전시하고 뭐 그런 거 하시잖아요. 올해는 새로 이거 하기로 했어요. 저기 이 8개 시군에서 놀이학습 공동체를 신청한 어린이집을 시군 어린이집별로 배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너 전시회를 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연천과 동두천까지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놀이학습 공동체 참여하신 어린이집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럼 놀이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원은 동두천, 연천이고요. 그리고 직접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 지역을 전체 지원하는 건 뭐 참여 설명회 이런 것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리서치 지원 이렇게 하고요. 모니터링 아마 모니터링은요.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컨대 2019년에는 부모랑 전문가랑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2020년도 찾아가려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자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단이 간 데도 있고 저기 중복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체 모니터링 효과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 모니터링 지표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자체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소심하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리서치에 대한 안전, 취약, 특강 같은 거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교육 체계 구축은요.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대상이에요. 저희가 저기 경기도 센터와 경기도 북부센터가 경기도 대상으로 전체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 그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라고 나오죠. 완전 좋은 사업이에요. 어린이집에서 경계 손상인 것 같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셔가지고 지원받으시면 막 전문가도 가고 발달검사도 해주고 하는 서비스인데 그거는 경기도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센터에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교육을 어떻게 할까라고 체계 구축을 하는 거 작년에는 리플렛을 만들었는데요. 은근 그 리플렛이 되게 인기가 좋았었어요. 왜 인기가 좋았는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워크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워크북이 있고요. 부모나 교사들이 영유아 성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워크북. 다음 중에 맞는 걸 고르세요. 막 이런 거 직접 해볼 수 있는 워크북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 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부모 대상, 부모나 교사, 성인 대상 워크북은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진행 상황을 조금 제가 보고선 말씀드릴 텐데요. 저기 생각해서 진행할 텐데 이 워크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 괜찮은 내용이네 그러면은 신청하셔가지고 저기 말씀하시면 보급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확실치 않은 거 얘기할 때는 버벅거리네요. 네, 아마 지금 처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작년에 만든 겁니다. 영유아 성교육 체계 구축 리플렛이었어요. 근데 이 성교육 체계 구축 리플렛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어린이집이 속한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면 저 노란색으로 된 저거를 볼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인기가 폭발을 했냐면 이거였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 너무 많더라고요. 교사용, 부모용, 영유아용의 QR코드를 뭐 지금 여기만 봐도 15개, 14개 정도 되네요. 이거를 다 넣어드려 갖고요. 그것만 찍으면 영상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영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거를 다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요. 영유아 성행동 관리 및 대응 교사용 안내서에 보면 교사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성행동 지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료만 선생님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 자료만 QR코드를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띄워놓잖아요. 저절로 자연스럽고 성행동 지도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타이밍에 자랑을 좀 해야죠. 여기 라벨 붙여놨어요. 네. 저희 센터 이 리플렛이요. 이 성행동 체계구축 교사용 안내서에 몇 쪽에 있냐면요. 98쪽에 저희 리플렛을 이용하세요라고 안내가 들어갔습니다. 저기 혹시 원장님 이 리플렛을 손에 얻지 못하시더라도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이렇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QR코드 하나에 내용해갖고 책으로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이제는 아이들도 교육 매체가 달라져야 될 때가 아닐까요? 아이들한테 그 탭 있죠. 탭을 제공하는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유치원이 있었답니다. 단설 유치원 이런 데서. 그래서 애들이 쉽게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놓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생각했어요. 상담합니다. 보육교직원 상담. 티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대면과 비대면을 하고요. 대응교육도 하는데 대면 비대면을 신청하시면 개별도 하고요. 집단도 해드립니다. 근데요. 여기서요. 이 힐링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 재작년에 티움 보육교직원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어린이집이 담이 되게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못 가면
그래도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해갖고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예쁘지요? 토닥토닥이에요. 진짜 네이밍 잘했던 것 같아요.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강화시키긴 해요. 전문적인 것과 정서적인 게 이게 맞물려서 지원이 돼야지 선생님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 이름 있죠? 당신의 이름은 부모님이 당신한테 준 첫 번째 선물이에요. 거기에는 당신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모두 다 뭐 나이의 타인이의 직무 만족도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토닥토닥 스토리북을. 이 앞에는 저도 찍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막 그런 내용을 찍어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좋은 시간에 이게 토닥토닥 스토리북을 교사 인원수대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우리 시간 괜찮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한꺼번에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하고 이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어린이집 자체내로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희 센터에다가 평가서 이런 점이 좋았어요. 이렇게 더 추가되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것만 보내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아주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되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폭발적이었었어요. 예를 들어 5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50개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집에서 이 토닥토닥 스토리북을 만들어 놓은 게 모두 다 소진돼서 재인수에 들어갔습니다. 네,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남부 쪽에서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와서 깨달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문적 지원 못지않게 정서적 지원도 많이 요구하고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진행하는 건 원장님들 대상으로도 이 스토리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수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대책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형 대책의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이 있어야지 어린이집에 많이 지원해 드립니다. 네. 근데 지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집에 속한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일당형 대책교사를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연천과 동두천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많이 이용하세요. 멋지지요, 이 말. 선생님들이 휴가를 간다는 건 공백이 아니라 다른 체험이라는 내용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진짜 세상, 어머, 이 선생님이 여기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크 달고 있네. 그 얘기였구나. 세상 좋아지지 않았어요, 원장님? 그쵸? 감사해요. 꿈나무 원장님, 송우 꿈나무 원장님, 끄떡끄떡 해주셨어요. 원장님들이 아이 키울 때는 대부분 교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유산을 했어요, 둘째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막 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나 때는이 아니라요.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이용하는 게 바로 훌륭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겁니다. 대학 동아리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할 거예요. 대학생 애들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 대학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해야지고 대학에서는 어린이집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라고 연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시를 보잖아요. 그럼 5개 대학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5개 동아리인데 저희가 동아리한테 지원금을 줘요. 너희들이 이런 거 만드는데 힘드니까 50만 원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버스비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거 어린이집으로 가서 2년극 같은 거 공연하고 어린이집 현장을 보는 걸로 세팅한 내용입니다. 근데 못했잖아요. 못했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경동대학교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경동대학교는요. 동극이었습니다. 동극으로 해서 했고요. 네. 또 경복대학교는 이 책을 3종의 책을요. 영상으로 와서 움직임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거를 어린이집 대상으로 모집해서 유튜브로 송출했습니다. 연성대학교 아동보육과입니다. 동아리 아보 동아리라는 데서 빨간끈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거에 후속 이야기를 지었어요. 어린이집 애들이. 그래서 어린이집 애들이 그림까지 그리고 녹화까지 해서 음성까지 녹음까지 해서 만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연성대학교 영상은요, 선생님들이 보셔서 동화를 활용해서 추 영상 줘서 뭔가를 연계해서 하는 활동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거꾸로 시드라는 이거에서 배부를 했고요. 네, 중부대학 다손 동아리 영상입니다. 겁장의 빌리라는 동화를 영상으로 만들었고 재활용하는 생활용품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해서 놀잇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 학교의 특징을 살려서 다양한 게 같죠. 이거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가 은근 괜찮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엄마들이 전래동화 많이 안 읽어줘요. 어느 순간 창작동화가 너무 많이 유행해가지고요. 전래동화, 물론 전래동화는 너무 교훈적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교훈도 아이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의과대학 세계 전래동화요. 혹부리 연관이 뭐죠? 이게 뭐 동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요거 제목 알려준다더니 안 알려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세 개 동화를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 하신다면 우리 지금 제가 순간 멈칫했죠. 이거 담당 선생님이 오늘 이거 끝나고 절 째려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잘 만든 거 작년으로 끝내지 말고 올해 한 번 더 이거 혜택 못 받은 애들이 새로 왔잖아요. 되게 어린이집 추가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한 번 더 영상 송출하는 거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좋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담당자랑 의논하고 대학이랑 의논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무서워라. 네, 경기도와 보육 바로 알기. 네, 이거 완전 신규 사업입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원장님 채팅창에다 네라고 써주세요. 그거 읽다가요. 저는 한 3페이지 읽으면 딴 생각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정오표 하면은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막 읽다가 성질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입장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인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경자가 크고 기자가 크면 경기가 되는 거예요. 올해 보육사업 안내와 어린이집에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 중에서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럼 그래도 그 수박 겉핥기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육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엑기스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보육 발효할게 저 책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왜 눈으로 보는 거랑 누구한테 얘기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희 센터에서 요 책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양육 지원인데 공통부모 교육은 많이들 아시니까 특히 동두천 연천에 계시는 원장님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리플렛이 간다 그런 공통부모 교육이에요. 이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육 사업은요 부모 상담과 아동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부모 상담은요 굉장히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북부 전체 영유아 가정인데 아동 치료도요.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 있잖아요. 바우처 그거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아까 그거예요. 이거를 과연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은 할 이유. 근데 너무 많이 줄을 서 계시는데요.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언어 지원이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어 지원된 애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을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했던 치료 중에서 케이스를 저희가 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담당 선생님 이름을 톡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부터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에 이용할 수 있고요. 2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한 반이 오는 건데요. 오후에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후에 아이 데리고 갈 데 없어서 고민하는 어머님들에게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이용을 못해가지고 엄청 새 거예요. 더군다나 팁! 올해 이제 완성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요쪽이 역할놀이 좀 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캠핑 코너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역할 2층으로 돼갖고요.
역할놀이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컨셉을 공룡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룡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룡으로 바뀌면 한번 놀러 오세요. 인성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북부 남부 저희 다 모두 알고 있는 거 늘품숲이에요. 아까 체험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오전에는 어린이집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을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늘품숲에 가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하는 관련 영상 같은 거, 주의사항 같은 거를 다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늘품숲 신청에는 조금 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다 무료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저기 늘품 숲이잖아요. 그래서 숲을 컨셉으로 이야기꾼 여우 애니메이션 AR 체험, AR의 뭐 저기 약자인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증강현실 이런 거예요. 맞나? 이렇게 하면은 영상에 내가 막 나오고 저도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환경지킴이 체험 여기 되게 헛헛하게 나왔는데 이거보단 꽉 차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저기 지금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지하철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 그래서 지하철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자녀 프로그램으로는요. 영유아부 아까 말씀드린 인성교육 하고 있고요. 현장 탐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복미아 선생님이 지금 진강현실을 영어로 써줬거든요. 네, 저기 복미아 선생님 이거를 전치 톡방에 올려주세요. 영어로 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거예요. A과 리얼리티 어쩌고 저쩌고요. 그래서 유관기관 탐방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진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 층간소음이에요. 아래층 아저씨 할 수 있는 걸 애들이 눈으로 좀 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뛰잖아요. 그럼 여기에 저기가 있어요. 소음 측정기. 그래서 깜짝 놀라요. 확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층간소음을 체험할 수 있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엄마. 여긴 뭐냐면 예절이 아니에요. 밥 어떻게 먹어라 예절이 아니라 여기에 가시잖아요. 그럼 테이블에 이 오일 클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시계 대신 방울방울 떨어지는 오일 클럭이 있어갖고요. 이거 다 떨어지는 동안 저기 여기서 일어나거나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 하지 말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장님 읽기 편하시겠어요? 급하게 읽으려면 안 읽어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놀러 오세요보다 여기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놀이를 강조해서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공중예절에서 공중도덕에서 예절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체험관이기 때문에 체험하러 오세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 어린이집 원장할 때요. 같은 견학지를 3번 이상 갔어요. 처음 가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여기서 뭐 할까? 두 번째 가면 잘난 척합니다. 나 저기 알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다양한 네, 그 언어 치료 사례집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다고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면 애들이 차분하게 여기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같은 어린이집에 2-3번 이용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저희 늘품숲뿐만 아니라 체험을 이용할 때는 견학을 갈 때는 그 방법 괜찮더라고요.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강사진 교육을 해서 보육교직원 경기도 내 전체예요. 그리고 인성동아리, 경기도 지식사이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저기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지역사회 연계로도 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뜨거운 감자가 문제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행동이라기보다 아이들의 부적응 행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연성대학교에서 교육부 돈 받아가지고 이 부적응 행동을 몇 번 여러 차례 아주 심도 있게 어린이집 3차례인가 4차례였어요. 이 학습자한테는 제가 분과를 해서 숫자에 약해요. 몇만 원의 돈을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육비를 저희 센터에서 대납을 하면서 이 교육교직원 인성교육 그 12시간 교육인가? 그거를 저기 수강하실 수 있게 진행했었습니다. 이래서 아시면 도움이 될 게 있으시다고요. 이겁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이에요. 아까 예비교사 인성교육이요. 예비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세뇌교육 시켜서 오자. 그래서 경기도 내 대학 10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뭐를 할 것이다. 교직 인성이요.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안 바뀌어요. 선생님들 그들의 엄마 아빠가 그들이 여태까지 성장하는데 환경이 만들어 놓은 인성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원장님, 교직 인성은 바뀌어요. 업무, 교직과는 관련된 인성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자꾸만 세뇌 교육시키면. 근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영어로도 있더만요. unknown이라고 알고 있는 걸 버리는 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예비교사, 교직 인성이 무엇인가. 당신들 월급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교육이라 아동 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 수준까지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개 대학 그 예비교사들한테 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겁니다. 저기 안타까운 건 이 도지사상이 있어요. 상 받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경기 북부 지역에 그다지 많이 안 들어오세요. 물론 여기서 상 받으신 원장님도 지금 계시긴 하거든요. 31개 시군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시기는 이렇고요. 네, 신청법을 여기다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기 공모전 하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일단 먼저는요. 인성교육 시범 어린이집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집 인성교육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좀 조금 독특하게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사 대상 인성 프로그램을 양쪽으로 나눴어요. 저희 인성 팀장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80개소 인성 시범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요. 근데 이 80개소에 선착순으로 못 든 어린이집이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려볼게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팀장이 해야 될 일은 고양 시립예술 어린이집의 이 초록색 줄이요. 어린이집에서 지워야지 지워집니다. 안 지우시면 끝까지 저 줄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 100개소를 20개소를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시면 그냥 안 하고요. 기본 교육도 해드려요. 받아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인성이 무엇인지, 공모전은 어떻게 응모해야 되는지, 기타 저기 상호작용 교육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상호작용 교육을 비예산 강사인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해드려요. 우리 어린이집은 누가 1대1로 지원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100개소가 이제 진행을 해요. 2월부터 11월까지. 그럼 이 100개소 중에 우리가 인성교육 시범 어린이집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안 나빠요. 완전 멋져요. 그러면 공모전에 응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에 응모 들어온 거를 심의를 해갖고 40개소 선정합니다. 꽤 많죠. 그래서 20개소는 도지사상을 드리고요. 20개소는 별로 기뻐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경기도 북부유가종합지원센터 센터장상을 드려요. 표정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저기 전혜자 심장이 이거 맞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맞나 들어봐 주세요. 여기 공모전에 하는데 선생님들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은 나 여기 공모전 들어갔거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들어간 공모전 참여증도 드립니다. 그럼 복사해가지고 나중에 그 선생님이 다른 일을 할 때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인성교육학에서. 그래서 자료집이 꽤 두꺼운 자료집이 나와서 옆에도 안 났네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가지고요. 저기 협약서도 맺고요. 저희 센터랑 컨설팅도 해드리고 20개 해서 진행한다고 이미 다 말씀드렸네요. 이 표 보시기 전에. 그리고 시범어린이집 이런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상세히 좀 써주세요 했습니다. 교육도 해드리고 교사다움 이런 교육도 해드리고 어딘가 마이크가 켜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공모전에 하면 이런 상도 드리고요. 참가상 있네요. 참가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경기도 도지사상은 최우수상 4개, 우수상 15개입니다. 이거 제가 결정 안 해요. 위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분들이 결정해 주신 내용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례집 이런 게 나왔어요. 두껍게. 그래서 발간 자료 보시면은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자료실 발간 자료를 보시면 사례집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인성교육 하시는데 참고 자료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경기도에서 이거는 육아랑 보육정책과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경기도청에 저기 분야별 정보의 동물보호의 프로그램, 이게 아마 무슨 동물 그쪽에서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반려동물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니다. 우리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런 동화도 있고요. 이 동화를 저기 어디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래, 영유아의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로 이 동물들을, 우리들의 반려동물들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유아들의 가장 적합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다운받아서 동물을 대상으로 저기 영유아 인성교육을 진행하셔도 참 재밌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성교육을 굉장히 차분차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거 여태까지 영유아 인성교육이 아니라 성남시 보육교직원, 물론 성남시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했지만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하실 분들은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참고로요. 작년을 보면 80개소 그 인성시범 어린이집에서 선착순으로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훨씬 더 빨리 찼습니다. 여러분이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마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선착순 모집이에요. 빨리 계획서 쓰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받으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저기 경기도 도지사상과 최우수상 영유아 대상, 교사 대상 있고요. 센터장상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명.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보시잖아요. 그럼 프로그램명이 독특한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런 공모전은 프로그램명 결정하는 게 50%인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프로그램명만 딱 봐도 느낌이 있는 제목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더불어서 했어요. 영유아 인성교육의 인권존중 표를 인성교육 공모한 어린이집에서 같이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 대체교사들에게요. 이거를 아침마다 인성교육 영유아 권리존중 표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요, 인성사업에서 경기도 지식 사이트 아시죠? 지식 사이트에 인성과 관련된 동화를 30권인가 임차해서 넣었습니다. 임차해서 넣었고요. 그건 경기도에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된 동화가 인성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동화만 보지 않고 이 동화를 가지고 집에서 이후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재밌게, 이거 옛날에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이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북 모양으로 돼가지고요. 딱 넘기면 아이고 여기 막 QR코드가 있어요. 왼쪽 QR코드를 찍으면 이 동화가 떠요. 저절로. 오른쪽 QR코드를 찍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 도무송이라고 아이들이 가위 안 대고도 다 뜯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되게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 멀티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해요? 어린이집도 선생님들이요 해서 저기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신청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요, 인성도와 함께 놀아요 이렇게 수에 대한 내용 조작을 해서, 네 맞아요, 이거를 뜯어가지고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놀이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창의적이에요. 애들에 따라. 그래서 이미 연천과 동두천 거기에는 어린이집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부모들한테 홍보하셔도 좋아요. 근데 부모들한테 홍보하실 때 홍보지 만들기 힘드실까 봐 이거 만들어 드렸습니다. 인성동화 멀티 콘텐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냐면 그 지식 사이트로 갑니다. 지식 사이트로 가서 이 동화를 아이들이랑 같이 보거나 엄마 혼자 보도 괜찮아요. 어쨌건 클릭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럼 수료증을 줍니다. 근데 어차피 볼 바에 애들이랑 같이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수료증을 가지고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때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아니 가정으로 또다시 들어볼게요. 이 멀티 콘텐츠 스케치북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거를 한 분씩 전달해 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영하 만 3세 정도부터 하면 좋겠고요. 만 2세 애들은 찢으면서 놀겠죠 뭐. 안 되진 않아요. 그렇게 저기 어린이집 전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가요. 저희 버스에 아까 다 탑재했다고 이따 쫀쫀하게 말씀드릴게요가 이겁니다. 저희 AR 버스 갑니다. 1월부터 12월인데 이게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못 가기도 하고 그래요. 신청은 짝수월, 둘째 주 월요일 10시예요. 2개월 동안은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했다? 신청하는 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북부 지역은 다 가는데 기준이 있어요. 45인승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기 남부 지역은 세 군데를 가는데 센터장 입장으로 여기서 지원이 들어오면 가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려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증강현실. 여기 동화 바탕에 사람이 아까 AR이요. A 뭐 어려운 영어. 그 버스 안에서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돌림판도 해보고 뭐 퍼즐도 맞춰보고 터치스크린도 해보면서 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버스예요. 45인승 버스. 딱 봐도 애들을 위한 버스예요. 그런데 안에서만 안 하고요. 춥지 않을 땐 밖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기 식탁 예절을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별도로. 근데 지금 재활용입니다. 이 재활용에 그 지구를 살립시다는 컨셉으로 재활용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 오늘 완성돼서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이 버스와 같이 있는 사진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AR 버스를 해보신 원장님들도 약간의 수정이 있으니까 그러고요. 애들이 잊어버려요. 네, 2번, 3번 해도 상관없으니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참부모 교육 아까 3회차 약간 올드하지만 아이 기르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을 경기도 북부 경기도 전체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강사진 교육을 해서 각 센터별 하든가 우리 센터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역할 기본이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 자녀 행동의 이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드려요. 신청하면. 저기 상담 전문 선생님이 가서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상담해 주세요. 하루 종일 상담하셔도 5명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부모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저희 센터에 신청하시면 전문가인 선생님이 가셔갖고 근데요. 상담을 하면서 멋진 내용을 듣고 정보를 듣는 것보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육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맘의 나이, 그거 제목이 맘의 나이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인성교육도 찾아가요. 선생님이 동화를 통해서 식사 예절도 하고 이것도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선생님을 만나서 이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성교육을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콘텐츠 아까 얘기드린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 있는 이거요. 그리고요. 조금 가까우셔서 가지러 오실 수 있으시면 오시면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손 하면은 손 잘 씻었는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어린이집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못 사놓잖아요. 그럼 옛날에 처음에 어떤 원장님 사자마자 창고로 들어왔답니다. 애들이 계속 손을 보면서 하루 종일 손만 씻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빌려드리고요. 성교육 동화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좋겠지만 사기 어려우니까 대여를 합니다.
3종 세트 30건을 대여해요. 그래서 2주 내지는 4주. 어린이집에 인원이 많잖아요. 그럼 장기간 대여하고요. 짧으면 아니면 적으면 단기간. 그래서 이거를 요런 가방에다 담아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이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동화를 다양하게 들려주는 건 참 좋은 일 아닐까요? 정보 제공 홈페이지 사업을 하는 거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으로 공모전. 근데 공모전이 하나 더 있어요. 인성교육 우수 사업 어린이집뿐만 아니라요.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도지사상은 5개, 센터장상은 10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평가예요. 놀이로 가리키라는 해서 놀이 시간에는 되게 열심히 놀이로 가리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놀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놀이처럼 지원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손을 씻을 때 선생님이 노래 불러요. 뽀글뽀글뽀글뽀글 노래 부르면 애들이 그 소리를 보고 비누 거품을 내요. 막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일상생활도 물론 일상생활을 습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긴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놀이. 그거를 공모전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공모전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다 좀 많이 공급하면 아이들이 일상생활 먹고 자고 입고 싸고 거기까지도 놀이로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모서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AI 로봇 대여 사업입니다. 고민했어요. 넣을까 말까. 15점이에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신청을 하시잖아요.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신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택배로 받으십니다. 이거 4주 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를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요. 뭐 손 씻기 노래 들려줘. 그럼 얘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되게 귀여워요. 그러면서 손 씻기 노래가 막 나와요. 그리고 한동안 얘기 안 하면 나는 다리가 아파서 앉을 거예요. 그리고 앉아요. 막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요.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전달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14개인가? 저희 아이사랑 놀이터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14개 정도 수량으로는 그다지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다? 원장님 선점이 중요하시겠죠? 언제부터 이 대여 신청을 받는지 잘 보고 계시다가 신청해 주세요. 사업 담당자입니다. 욕심 같아서는요. 네, 인사드립시다 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 지금 화면 안 켜고 숨어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이라고. 저희 센터에 들어오셔갖고 어린이집 카테고리에 여기다 올리래요. 마우스를. 그리고 교육을 클릭해가지고요. 그 신청하기 클릭해서 하시면은요.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보는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하고 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담당자예요. 이게 직통번호입니다. 가끔가다 070으로 전화 가면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안 받아요. 누구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센터 홈페이지 직통전화번호가 이렇게 이거 직통이에요. 그러면은 뭐 기타 등등 따위따위 안 듣고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네. 진짜 재밌는 건 이름을 불러주시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긴장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마무리할게요. 2022년에도 행복한 아이 신뢰하는 부모 즐거운 어린이집 저희 센터 슬로건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도예요. 도. 2021년도에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 난다네요. 저희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마주쳐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지금부터 제가 공유 중지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커질 겁니다. 표정 관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 센터 사업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어요? 사회생활 제대로 하신다. 이렇게 박수 치거나 끄덕끄덕거려야지 끝내요.
아니요, 이러면은 또 말씀 막 드려요, 제가. 어쨌건 오늘 저희 센터 사업 설명회, 이거는 사실은요, 단순한 정보지, 여러분의 뭐, 지식을 늘리거나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신 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이셔갖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혜원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우리 원장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설명에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정혜영 센터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언제나 저희 센터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